인사 말씀 먼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Q&A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개봉을 하고 또 홍보가 많이 안 됐는데, 이렇게 일정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관계자 시사도 하고, 얼마 전에 기자 시사하고, 저희도 홍보 수단이 많지는 않아요. 비용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되게 감사하죠. 저희는 어쨌든 그 직장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일단 15일부터 아마 2차 파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IT로 또 이렇게 보게 될 텐데, 혹시 보시고 감흥이 있었거나 의미가 있다고 믿으시면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고맙고요. 물론 직장에서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스크린하고 TV로 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는 걸 권하고 싶지만, 저희가 직장에 와서 오래 버틸 수가 없는, 또 이렇게 묻지꼬다지 관계자님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누군가도 그랬고, 이번 신인선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좀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IPTV에 어떤 연계돼가지고 이게 또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불가피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많으면 그렇고. 네, 고맙습니다. 네, 은우 씨한테 말씀 넘기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영화 개봉하는 날 찾아주신 관계는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실 때 등 구부리고 가시는 댄스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편에서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 영화 몇 번 봤는데 처음으로 여자가 힘들다는 생각이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은 문시영 감독님께 수진 양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소영 역할을 맡은 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인분들도 오시고 정말 팬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더 떨리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기대가 됩니다. 네, 선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스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남편 역할을 맡은 이승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침없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선물 감독 문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날씨도 좋고, 특히 목요일 저녁에 한국 시간대 우리 데이트들 아까 이렇게 글쓰는 사람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시간만큼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질문 팍팍 던져주시고요. 저희 오늘 마음의 준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오셨으니까, 감독님 집이에 참석하신 거 그렇게 흔하지 않은 기회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Q&A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포스터 딱 5장 해가지고 한 분씩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질문하시는 분들 잘 지켜보시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제일 인상 깊었던 분들 한번 뽑아서 선물 주시면 됩니다. 첫 질문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겠죠? 처음 들어주시는, 네, 오른쪽 두 번째 먼저. 네.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가운데 남자분, 그 다음에 왼쪽에 코트 입으신 분,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남편분이랑 아기랑 일치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름이 승현 분이 남편이랑 이혼해서 잃었을 때 반응이랑, 그다음에
나이 어린 역할 하신 분이 소영 감독님 그 자신의 아이를 잃었을 때 했던 반응이랑 거의 대칭되고 일치된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원작자신 김기덕 감독님 먼저 한번 풀어주실까요? 제가 시나리오를 쓴 지 몇 년이 돼가지고요. 시나리오 쓸 때는 그 시나리오가 사람을 데려가더라고요. 개인격과 상관없이. 줄거리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면은 시나리오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되게 웃긴 게 시나리오 쓸 때 제가 울고 웃고 그래요. 그때 거울 앞에 놓고 시나리오 쓰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놀라운 질문을 해줘서 굉장히 고마운데 약간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화는 만들 때는 저희 거지만 만든 다음에 관객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아마 더 이렇게 관계망을 만들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관계인 것 같아요. 다시 시나리오 집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굉장히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소영이한테 아니나 이제 승연에게 남편은 자신에게 어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반응은 그것이는 그 사람에게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저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소품 하나도 내가 아끼는 걸 잃어버리고 나면 굉장히 속상하고 남들이 야 그거 갖다 버려 이러면서 되게 속상하고 그 계속 생각이 나고 찾게 되잖아요. 그런 지점이 아닐까. 가족이라는 어떤 게 만들어진 틀이면서 그렇게 한번 대답을 급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아까 두 번째로 들어주셨던 모자 쓰신 역할. 예, 안녕하세요. 저희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붉은 가족도 극장에서 봤었는데 부러워서 봤는데 재미로만 치면 솔직히 저는 붉은 가족이 조금 더 재밌었는데 신의 선물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는 보고 나서 신의 선물 같은 경우는 지경화 같은 경우는 김기덕 감독님 느낌이 굉장히 많이 풍기는데 연출은 많이 좀 절제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은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걸 김기덕 감독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김 감독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나리오상 좀 근데 보니까 크레딧 보니까 각색이신 거 보니까 아마 원래 갖고는 김 감독님께서 쓰시고 이제 좀 촬영하시는 데에 각색을 하신 것 같은데 무대가 일단 시내로 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폐쇄된 공간이고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산 속에 있는 그런 별장, 산장 이런 느낌은 좀 추리물이라거나 스릴러물 이런 좀 장르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배경이잖아요. 근데 부분적인 연출이나 스릴러적인 연출이 약간 가미가 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굳이 이렇게 산 속에서 종자도 뿌리고 그런 게 또 사냥꾼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납득은 가는데 그래도 각본 작업을 하실 때부터 이렇게 산 속에서 어떤 폐쇄된 공간을 설정을 하신 게 시나리오 상으로 이렇게 좀 설득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좀 제작비 절감이라든가 그런 좀 외부적인 요인이 어떤 건지 그게 하나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 클라이막스에서 아무래도 출산하는 신이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냥꾼들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총까지 겨눠가면서 이제 애를 보시고 해놔서 애를 봤는데 거기서 그 감정성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좀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냥꾼의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각색 과정에서 뭐가 바뀐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사냥꾼들이 그렇게 애를 받는 거는 좀 완전히 타인이지만 모성에 병도돼야 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닌데 제가 그냥 과민하게 보는 건지 너무 갑작스럽게 그 한 명이 총까지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너무 결론으로 급박하게 몰아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정에서 어떻게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 영화가 그냥 뭐 도시에서 병원에서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아도 드라마가 뭐 이렇게 다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생명이 어떤 여기도 다 우발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약속 없이. 그리고 저는 인간의 생명은 어떤 많은 위험에 노출돼서 탄생한다고 생각해요. 뭐 임신을 하는 순간 서로 축하하기도 하지만 불편해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혼하면 또 낳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은 여기서 시골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씨가 나오는 과정, 씨가 나올 때 온도와 수분과 햇볕과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로 인해서 나오는 과정, 그것도 다 트러블이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은 진화인 동시에 평화의 현상인데, 그런 과정에서 난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갖고 거기 위협적인 요소가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냥꾼들이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구조 안에서 인간의 탄생이 간단해 보여도 좀 간단하지 않다. 모든 인간의 생명의 탄생은 그런 것들을 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고립된 공간에 갖고, 물론 미성년자가 사실 지날 때는 미성년자가 아이를 가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그렇게 다닐 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둘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필요한 여자, 필요하지 않은 여자의 어떤 감정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은. 시나리오에 빠졌는데, 왜 남편이랑 섹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삐지잖아요. 언니는 섹스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데 나도 섹스 좋아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너무 설명적이라서 이제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서로 똑같은 거예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은 좀 허약하지만, 그런 거에서 어떤 난관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제 영화가 약간 인위적인 건 이제 용서되잖아요. 자기적인 것도 용서가 되고, 하도 그러니까. 그런 거, 사냥꾼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사냥꾼 3명인데, 사냥꾼 3명은 앞에부터 자세히 주시라면 요 캐릭터는 달라요. 앞에서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보면 사냥꾼들인데, 중간중간 지금 마지막에 아이를 맡는 캐릭터는 굉장히 약간 달라요, 캐릭터가. 그러면서 갑자기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제 확 나오긴 하는데, 거기 디테일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3명 중에 1명은 좀 다른 캐릭터로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캐릭터가 아이를 낳는 그런 걸 이미 어디서 경험하고 소중하게 소리를 주고 이거 당연히 뭉툭하긴 한데, 그런 과정도 영화가 가진 어떤 필연적 결말에서 자기적이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선택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서 용서를 구하는 깊숙한 뜻이 고마워요. 조언할 것, 민감능력 쪽에서. 감독님 아무래도 원래 시나리오 원작자이시다 보니까 캐릭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금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되네요. 감독님 말씀대로 고립된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여자와 소녀의 서로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한국집에 조명을 저희 들여다 놓고 안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감독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그 점이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거대한 이승연의 탄생에 대한 주제 이전에 시나리오를 선택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설정들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게 와닿아서 그렇고, 사냥꾼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 말씀대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사냥꾼 1, 2, 3이 나오는데요. 이게 1은 대장인데 대장 같지 않아요. 대장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냥꾼 1과 3 사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대장한테는 비굴하게 굴고, 자기보다 약자인 사냥꾼 3한테는 또 찍어 누르려고 하는, 약간
약치라는 비겁한 예, 그런 캐릭터 나오고 사냥꾼 3은 보시면 눌려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약자 그 사냥꾼 가운데서는 약자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도 약해요. 그래서 보면 소녀랑 만났을 때도 사실 사냥꾼 2가 여자와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 사실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소녀를 좀 이렇게 찝쩍거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두거든요. 그러면서 예뻐요. 이러고 굉장히 순진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냥꾼 3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앞에서부터 쭉 보시다 보면 만약에 사냥꾼 3명 중에 소녀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아마 사냥꾼 3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좀 보기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배우들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아까 코트 아까 입으신 세 번째 아까 들어주셔가지고 하고 가운데다가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저기 임신하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임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그 어떤 네이버 블로그에 임신 테스트 2주를 뜬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 너무 기쁘다고 그런 글을 쓴 블로그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임신이란 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의미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야기를 써보면 되게 재밌겠다 싶었는데 영화에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궁금한 거는 소감이랑은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중간에도 사과 캐릭터도 되게 의미있게 등장하잖아요. 일단 그 여자 기분 이혼할 때마다 도와주고 또 막 잘 되도록 남편이랑 아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면서 막 차키를 들고 도망가는 어이없는 짓도 막 하고 텐트로 들어갔는데 살아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데 없는 듯한 보이고 약간 한신령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캐릭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그런 약간 한신령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뭐 불가피하게 제가 대답해야 원작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쨌든 그 캐릭터에 대한 질문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고 뭐하고 그런데 저는 시나리오 쓸 때 글쎄 문 감독님한테도 최근에 기자실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아이가 미리 태어나서 자기를 지키러 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나리오 쓸 때 미리 태어나서 자기가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인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소멸되는 것을 어떻게든 방지하고자 그리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신조기를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결정적인 장면이 템플 열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 이미지를 든 것이 그런 의미였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는 또 뭐 이 시나리오가 제가 썼다고 하지만 이제 넘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까지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뭐 제 생각으로 하면 그거는 뭐 저기 풍산계도 그렇고 영화는 영화다 뭐 신의 선물 지금까지 모두가 저는 현장을 거의 안 갔어요. 여기도 아마 현장을 한 번 갔나 그럴 거예요. 가서 또 저하고 다른 스타일 보면 뭐 또 뭔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수준들이 거기에 녹아들길 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쓸 때는 그런 의미를 담았었어요. 미리 태어나서 자기를 지키는 뭐 요즘 그런 한탄제 하는 드라마가 참 많잖아요. 여기 직접적이지 아니라 약간 의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배우들이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배우들한테? 네, 일질문 관련해서는 배우분들도 조금 연장선상에서 감독님이 요걸 설명을 안 해주신 상태에서 촬영을 들어가셨잖아요. 각 세 배우분은 이 화가 캐릭터로 붙이게 되니까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 작품을 연기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감독님입니다. 전부다 감독님입니다. 인물로 접근했을 때는 그냥 삶 속에 저곳은 저 여자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찾은 은밀한 곳일 텐데 그곳에 있는 낯선 사람, 저 사람은 누구지? 라는 어떤 그런 여자의 느낌이었고요. 네. 연수 선배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잘 이게 뭔지 잘 모르다가 그 유리문 뒤에서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네. 이게 이분은 사람이 아니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느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뭐 극중 대사에서도 나오죠. 애드립 대사였는데 뭐 이런 미친. 그래서 사실 처음 그 안에 그림을 그린 걸 보고 이제 불륜을 의심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정말 이 남편 역할이 정말 요만한 놈이구나. 그 정도하고 불륜을 사실 조금 점프하고 비약이 있긴 있죠. 그래서 아무튼 불륜 상대로 봤다가 나중에는 이런 미친놈으로 봤다가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잠깐 이번 작품 너무 잘 봤고요. 김기덕 감독님 작품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되게 좀 불편하고 그런 걸 당연히 예상하고 왔는데 되게 편하게 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도 아까 그 화가의 기능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그 점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남편이라든지 그 전에 나왔던 사냥꾼이라는 남자들의 존재가 되게 폭력적이고 야성적으로 나온 반면에 그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좀 불편하게 등장을 했지만 되게 뭔가 작품 속에서 어떤 묘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주로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생각했었고요. 그 여자 배우분들이 되게 연기하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일단은 작품 이제 연기하시면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드셨는지 그리고 그 전수진 씨는 그 아이를 출산하시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마지막에는 어쨌든 본인도 원치 않은 아이였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를 보내면서 계속 갈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캐릭터도 그렇고 실제 본인이셨으면은 어떤 그런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의 그런 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애를 낳고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절대 자신이 이제 몇 개월 동안 품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아이를 한순간에 샤워 교환을 하고 떠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 장면 특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동안 우울했었어요. 이해가 되면 이제 홀가분하게 보내고 떠나고 기분이 좀 괜찮았을 텐데 소영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연기해왔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점이 제일 힘들었고 레나는 씨는 오히려 더 즐겁게 네, 여배우. 그 흔들리자 장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쌓여서 그 흔들리자 장면 찍을 때가 아마 전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네, 다음 질문. 뭐 저에 대한 질문도 앞부분에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영화를 생각하면 불편한데 이거는 좀 뭐 나한테 떨었는데 제가 연출했으면 불편하지 않았다는 정도. 제가 연출했으면 역시 강간 장면이 있네. 역시 찬양꾼들이 있네. 뭐 이렇게 하면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여자 감독이고 그 어떤 여자 감독이 연출했다는 것에서 여성의 어떤 그 피해적인 면들은 굉장히 여성이 연출했기 때문에 감안했을 거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연출했으면 아마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승준 씨가 뭐 지난번에 기자회 때도 저기 캐릭터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나는 뭐 그렇게 집착하는 남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저죠. 예. 제 캐릭터를 제가 다 형성을 한 거니까 그것도 역시 저죠. 그러니까 저한테 충돌되면 되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 영화에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탄생하는 그 순간이 소중한 것이고 병원에서 그 아이를 아롱아롱 하면서 놀아주잖아요. 여기서 그 안에 있던 어떤 또 다른 그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감의 역할들을 이제 이렇게 그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수영 시간이 마트에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를 놓고 가는 게. 저는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스트를 그렇게 이거예요. 당장은 어떤 사회적 그 시선, 환경, 능력 이런 것들로 이 언니한테 주지만 여기 이제 찾으러 오는 약속은 자신한테 하고든 떠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일단은 아까 지금 요번에 오른쪽 맨 뒤에 분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분, 그 다음에 그 앞줄, 그 맨 앞줄, 그 다음 오른쪽 이렇게 순서대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1, 2, 3, 4. 네. 오늘 이게 너무 보고 싶어서 회사 휴무내고 오늘 왔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승연이라는 캐릭터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택했다라고 제가 아이가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집착을 한다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네, 꼭 그 아이를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가 없어도 행복한 가정들이 많은데 아이로 승연이 아이를 집착할 수 있게끔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방향으로 쓰신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 영화 Q&A를 하면은 저한테 질문이 80%고 배우들한테 20%는 항상 미안해요. 저는 배우들은 정말 이런 자리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어쨌든 아마 다른 상업 영화들은 배우들한테 질문이 많은데 제 영화는 하도 뭐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질문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분은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제 주변에 이제 결혼했는데 아이가 10년, 20년 없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승연 같은 남편의 거기에서는 남편은 뭐 중간중간 욕구적인 게 해결되고 문제고 뭐 누가 있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이 상태가 좋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 안에 어떤 매개체가 없을 때 불안한 거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것이 자기가 둘 사이 만들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끌어와서라도 매개체를 만들어서 영속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 이 시나리오 소재 참 쓸 때 자체가 물론 큰 틀에서는 생명을 우리들이 자기 이기적인 태도로 생성시켜놓고 소멸시키는 거에 대해 책임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큰 주제는 결국 인간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도 어떤 매개체가 있고 거기에 서로가 지향점을 갖고 서로 약속하고 그것을 길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큰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억지로 잘 살 수 있지만 아마 승연의 입장에서 서로의 어떤 내부적 균열을 감지하고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이 남자를 잡는 방법에서 아마 그 방법을 찾았고 결론에서는 그 아이를 놓고 나갔을 때 남편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잘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역시 눈에 들어왔던 건 승연이라는 캐릭터였는데 사실 소영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감정을 따라가기가 오히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말에 그런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납득도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승연의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이 사실 이해가 좀 잘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중반부부터.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랑 그 집으로 떠나고 다시 아마 그 별장에 다시 와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방치하다시피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의 모성이 어떤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궁금해졌고 그래서
그런 그 감정들을 기법에 연기할 때 어떤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 감독님의 그 뒷부분, 결말 쪽으로 가는 그분의 의도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그 감정은 어쨌든 아까 이제 전에 분하고 질문이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질문이 그 어떤 약속들을 어쨌든 뭐 100% 동의하지 않았지만 했잖아요. 했는데 이 산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자기의 뭐 갭이 생기면서 남편의 태도가 변하면서 어떤 그 아무래도 약간 그 아이에 대한 환상의 디테일이 있는 캐릭터인데다가 이제 그렇게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굉장히 무책임해진 거죠. 아니 냉정해진 거죠. 목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 캐릭터가 부각이 됐는데 이건 시나리오에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담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가 필요 없는 여자와 필요 있는 여자의 어떤 그 단편적인 구성이었는데 이것을 문명 감독하고 이은우 씨가 정말 찍으면서 많이 고민 끝에 좀 캐릭터를 더 확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은 저는 장점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 베개를 넣고 이것도 시나리오에는 없어요. 베개를 넣어서 자기 임신한 것처럼 어떤 서로 연동되는 감정을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든가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지택해지고 남편에 대한 거에서 뭐 물론 뭐 주방에서 이거저거 문 열고 해서 지택한 건 시나리오는 있지만 더 이제 그것이 확대되고 과장되고 뭐 이런 면들은 이 감독하고 우리 은우 씨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창조적으로 한 부분 같아요. 이거는 뭐 감독님하고 은우 씨한테 좀 더 추가로 들어봐야 되는데 대인된 캐릭터는 좀 영화를 같이 보시고 윤시영 감독님부터 뭘까요? 네. 승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분의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질문이 될 것으로 같습니다. 승연 같은 경우는 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자기 그 가족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남편과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연이 생각하는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견고한 어떤 집이라는 것을 가정, 집 이런 것을 지으려면 남편과 자기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두 개를 이어주는 브릿지 같은 일이었는데 그걸 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갈구를 해왔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없으니 자기 자신이 그걸 이제 생산해내지 못한 걸 외부에서 끌어들여와서 그 집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아이를 소용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나중에 왜 안 찾으러 다녔냐, 왜 방치를 했냐. 사실 보시면 찾으러 다니는 산속집에서 한번 더 오거든요. 네, 찾으러 오고 아마 그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비약적으로 그 한 번의 어떤 그런 방문을 통해서 좀 상징적으로 그냥 그래도 얘는 그 여자는 그 아이의 뭔가 잘못을 깨닫고 아이를 좀 찾으러 다닌다. 그 정도로 보여주고 저희가 넘어갔던 것 같고요. 자세한 여자의 어떤 감정 상태는 의사한테 답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30대 초반에 여성으로서 관객들한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불안감, 어떤 심리적인 감정을 얼마나 타당성 있게 전달할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차라리 나이가 훨씬 많은 40대 중반의 어떤 여성분이 하셨다면 아마 그런 질문 없이도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설정 자체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뭔가 불안불안한 현실 속에서 뭔가 저걸 잡으면 내가 안정되고 행복해질 거라는 기준으로 아이를 선택한 거고 그건 여러분 입장에서 저 승연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것들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렸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종교처럼 믿고 달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때 오는 그 공허감, 상실감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파괴 본능이 생기는 느낌? 저는 그렇게 저 인물을 해석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주야 간담회 끝나고 주말 지나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아, 과연 내가 저 인물이 얼마나 관객분들한테 공감을 얻고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서 계속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계속 보면서 고민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옆분. 저는 야하면서도 영화에 감동을 주는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독님 영화를 보면 감독님의 그 세계가 보여요. 감독이 2명이에요. 김기덕 감독님이요. 그래서 오늘도 봤을 때 파스텔로 이렇게 그리시는 게 보면서 프랑스에서 그 해야 하셨던 그런 일이 생각났고, 씨앗을 이렇게 하는 거에서도 감독님이 그 기술 배우시고 그런 것도 보였고, 그래서 뒤에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을 사랑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워, 진짜. 내 회사에서도 업무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감독님 자꾸 쳐보거든요. 진짜. 그리고 오늘 봤을 때 문이 많이 나왔어요, 문이요. 그래서 진짜 문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의 영화를 볼 때마다 종교적인 음악, 사상 이런 게 보여요. 산마리아 때는 약간 그 기독교적인 느낌이었는데, 또 그 메비우스 때는 약간 좀 불교적인 사상이 보이더라고요. 음악도 또한. 근데 도대체 그 종교를 모르겠더라고요. 감독님 종교를. 쳐봤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궁금했고, 사랑합니다.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많이 떨리네요, 제가. 진심이 느껴지는 질문이고 그 목소리 하나하나에 느껴지는 감정이 제가 영화를 만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이 영화에서 가장 큰 핵심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이제 나오는 과정을 동일하게 같은 과정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제 어떤 사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우리 모든 것은 진화인 동기의 평화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씨가 깨져서 껍질을 걷어내서 나오지만 그 감싸고 있는 껍질들은 또 부모들은 다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정신 체계 같아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무교도 아니고 또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는 그냥 기도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이름이 같이 다를 뿐이지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은 이해 불가능한 슬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어느 곳이든 그것을 발생하는 것이 저는 종교이고 애초에 발생하는 기도이고, 그것이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와 기별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목회자와 신도들은 나눠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거대한 어떤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영화를 항상 만든 것 같아요. 과거의 영화들도 이렇게 해도 예순간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고, 오늘 질문에서 그 비밀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행복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진짜 그 파스텔 이렇게 그리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해야를 하셨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나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 프랑스라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그러면서 솔직히 보면 영화 속을 이렇게 보면 감독님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그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도 하고 있어요. 배우들도 이제 둘만 이렇게 은밀한 시간에 가려고 그랬지만, 혹시 이메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더 장문의 답변을 남겨드리고요. 박진아입니다. 이 박진아? 네, 그래서 저희 신의 선물 지휘 시간이 5분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회화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사람들이 계속 제 영화에 등장하는 거고요. 어디선가 보고 느낀 사람들,
그리고 저 유럽에서는 많은 동상들을 봤어요. 저는 특이하게 오래된 이름 없는 동상들,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스케치 굉장히 많이 했고, 동상은 인간이 어떤 돌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 안에 역사가 있거든요. 인간이 살았던 거. 그래서 동상들을 무지 많이 보면서 그 동상들이 가진 비밀들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라는 것은 뭐 그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약 2만 명 정도를 그렸습니다. 스케치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봤어요. 앞에 앉혀놓고 10분, 20분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려야 된다는 건 그 사람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태도와 성격과 눈에, 입에 모든 그 사람의 향기를 다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 전하는 대로 작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작은 그런 영화의 재료들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시간을 받아서 그 화가라는 캐릭터, 화가 캐릭터를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었는데, 화가 캐릭터를 읽었을 때 저는 감독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묘사에 있는 게 저는 죄송합니다. 아리랑에 나오시는 그 감독님의 감독님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농담반 진담반 저 감독님한테 화가로 출연하시려고 요청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 이런 지향이 거절이라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보셨으면 그런 것도 흥미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화가 결국 아무리 작가가 글을 쓰고 시나리오를 써도 배우들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쓴 시나리오지만 이것을 연출자가 잘 연출을 하고 배우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배우들한테 고마움을 돌리고 싶어요. 배우들한테 감사드리고, 배우들한테 짧은 멘트 하나씩 듣고 끝내죠. 네, 지금 이제 마무리 인사만 하시면서 이제 포스터 선물 드릴 분들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뽑아 주시면. 여러분들 영화 개봉하는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고르는 것좀 죄송한 표현이거든요. 한번 찍어주시고, 근데 티셔츠가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을 수 있게. 제가 엄마랑 극장에 온 지가 얼마나 한 2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생각이 나고요. 네, 뒤에 계십니다. 일단 이기라고 하는 소감과 저는 저 어머니 때 그 출산의 그 고통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 그래요? 어제 어머니가 이제 영화를 보셨는데 수진 씨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대요. 우리 딸이 저런 감정이 있었다니. 충격을 받으셨대요. 저는 뭐 아까 그 사랑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산속 고립 질문해 주신 분이요. 네, 결국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들은 안 하시는데 캐릭터에 보통 집중해서 질문하시잖아요. 네, 공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분께 왜냐면 그런 작은 고민들이 쌓여서 정말 좋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때문에 질문 못 하신 분. 어떤 팬츠가 가운데서 흰색 멘트를 칠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못하신 말씀, 뭐 SNS들, 뭐 포털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저희 다 체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페이스북. 반갑게. 저희 김기덕 필름 페이스북이 이거는 신의 선물 시작으로 새롭게 개설을 했어요. 전단 뒷면 보시면 주소 있으니까 와서 감사편 남겨주시면은 저희 감독 배우분들도 다 읽어보고 열심히 댓글 남기겠습니다. 네, 댓글 남기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내주시고요. 일단 상영 일정상 일단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